자, MVC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MVC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 같고, 또 실제 조금 이런저런 프로그래밍을 해서 뭔가 만들어 봤으면 또 써봤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쓰고 있는 어떤 그 개발 환경 또는 개발하는 응용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MVC 패턴을 언어 자체 포함, 그 라이브러리 자체 포함해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MVC 패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배운 패턴들은 다 무슨 패턴?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응용 전체 중에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이 클래스는 생성이 복잡하네, 생성 패턴 쓰자, 뭐 이렇게 되는 설계 패턴인데, MVC는 응용 전체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 패턴을, 전체 응용을 모델, 뷰, 컨트롤로 나누자라는 게 이제 MVC 패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 원리 중에 separation of concerns, 관심사항이 다른 거를 분리해서 구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 근데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MVC 패턴을 이해할 때 가장 헷갈린 게 C예요. C. 모델과 뷰를 나누는 건 되게 직관적이죠. 모델, 뷰. 뷰는 우리가 보는 거,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 이쪽이잖아요. 그리고 모델은 그 내부적으로 쓰이는 데이터, 그 응용의 로직, 이런 것들이니까 분리되는 건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C가 뭐냐? 이 C가 되게 애매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 C만 나름대로 잘 파악하면 MVC 패턴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들을 실제 몇 번 만들어 보면은 내 나름대로 어떻게 MVC를 내 나름대로 적용해서 응용을 만들지 나름대로 또 감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꼭 여기에 있는 대로 꼭 해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도 모델과 뷰 요걸 나누어야겠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각 요소의 응집성을 상승시킬 수가 있고, 이 나눠진 요소들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MVC 패턴은 처음에 어디서 등장한 개념이냐면은 초기 윈도우 응용들을 만들 때 사용했던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지금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졸업할 시점에서는 윈도우 응용 개발자가 이게 제일 많이 필요로 했고, 윈도우 응용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C++였어요. C++. 근데 지금은 윈도우 응용 개발자는, 여기서 윈도우 응용 개발자 하실 분 있어요? 윈도우 응용 개발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니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 나는 웹 개발자, 나는 모바일 개발자, 나는 게임 개발자, 나는 뭐 보안 개발자, 이런 생각을 하지, 윈도우 응용을 요즘도 만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다 윈도우 응용 자체를 만들기보다는 뭐 브라우저 띄워서 많이들 하죠. 제가 이 학교 왔을 때만 해도 학교 종합정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를 내 PC에 설치해가지고 접근해서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 소프트웨어는 없어졌지? 어디 갔나? 없어지고 그냥 웹에 학교 포털에 접근해서 이제 여러분들 성적도 입력하고 뭐 상담 결과도 넣고 다 그러죠. 그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웹앱,
웹 서비스, 또 모바일 서비스 만들 때도 다 MVC 패턴을 적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MVC가 옛날 윈도우 응용 개발 때 이제 나온 개념이지만 지금도 다 쓰이고 있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아직도 유효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UI와 로직의 분리입니다. UI와 로직의 분리인데 이 UI 로직을 분리할 때 이 C가 애매모호한 거죠. C가 뭐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뷰와 컨트롤러로 다시 또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뷰와 컨트롤러로 나눠지는 개념이 초기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 가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객체와 프레젠테이션 객체의 구분,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요번에 자바에서 아주 옛날에 했던 테트리스를 학기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이 테트리스의 경우에도 모델 뷰 확실히 다르죠. 모델에서는 2차원 배열 가지고 테트리스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어디가 무슨 색깔이 있는지만 알고 있는 거고, 뷰에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모양의 그리드를 그려주는 것 뿐이에요. 얘는 이 뷰에서는 이제 뷰에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과 이거는 또 다른 거죠. 뭐 바둑을 둔다, 오목을 둔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목은 이렇게 바둑판을 나타내는 2차원 배열이 있으면 2차원 배열에 어디는 빈칸, 어디는 검은색, 어디는 흰색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 오목을 두기 위한 로직들이 있을 텐데 그건 모델에 구현이 되는 거고, 뷰에는 그냥 모델의 현재 상태를 받아서 화면에다가 바둑판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 객체와 프레젠테이션 객체를 구분하는 거예요. 도메인 객체는 그 배열이 될 테고, 바둑판을 나타내는 또는 테트리스를 나타내는 그런 2차원 배열이 될 테고, 프레젠테이션 객체는 바둑판 모습과 바둑 알들, 그리고 테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그리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객체가 되겠죠. UI는 응용이 동작하는 컴퓨팅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GUI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옛날에는 콘솔로 텍스트 기반으로 테트리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테트리스를 콘솔로 만들더라도 뭐는 안 바뀌어. 모델은 안 바뀌는 거예요. 모델은 지금 쓰고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보여줄지는 바뀌는 거죠. 바뀌지만 모델은 안 바뀌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뀌면 바꿔야 되겠지. 근데 똑같은 언어로 내가 만약에 다른 환경에서 돌아가는 응용을 만든다. 똑같은 응용인데 다른 환경만 바뀐다. 아니면 라이브러리만 바뀐다. 그러면 모델은 안 바꿔도 되는 거죠.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GUI 요소들만 그 GUI 라이브러리에 맞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테트리스 그 자바에서 학기 과제 할 때는, 지금은 무슨 라이브러리 쓰고 있어요? 자바 FX를 쓰겠죠. 근데 예전에는 자바 FX 쓴 게 아니라 뭘 썼겠어요? 스윙을 썼어요. 그러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모델 클래스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모델은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어요. 뭐만 바꿔. 예전에는 이쪽 뷰를 스윙 라이브를 써서 만들었으면 지금은 스윙 쓰는 게 아니라 자바 FX 쓰고 있을 뿐이에요. 모델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뀔 수도 되는 거죠. 뭐 기능이 바뀌면 바뀌겠지만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라 그러면 이제 뷰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뷰 컨트롤러 모델로 나눴을 때 뷰 컨트롤러 모델 간의 의존 관계를 최소화하거나 느슨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MVC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이 뷰와 컨트롤러의 구분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게 맞는 건지,
왜 구분하는지 이게 조금 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형들이 존재해요. MVP, MVA 뭐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뭔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모델과 뷰를 나눠야 된다. 이것만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하면 되겠고, 내가 어떤 환경의 개발자가 됐는데 그 환경에서 어떤 특정한 형태를 쓴다. 그럼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지금 면밀히 그 차이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꼭 그대로 따라서 꼭 내가 구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모델 뷰 컨트롤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몇 가지 예제를 생각해 봅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검색하고 싶어요. 저런 걸 해야 되는 응용이에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 있는 자료를 검색한다.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이 서비스가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로 검색을 요청하게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서버가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게 되겠고, 검색 결과를 보기 좋게 가공해서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애가 뷰가 되고 컨트롤러 되고 모델이 되는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래는 얘가 바로 DB에 접근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원래 이루어지냐면, 얘가 사용자가 요청을 하겠죠. 그럼 사용자의 요청을 받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사용자의 그거를 해석.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력을 해석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물론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입력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 앞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뭐 폼이면 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폼은 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보여지는 부분은 다 뷰예요. 근데 그 뷰에 사용자가 막 입력을 해. 그래서 검색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 거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해석해서 그 해석을 바탕으로 이제 요 DB에 접근할 수를 아는 요 모듈이 있을 텐데, 요 모듈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서 한번 해석해서 이 DB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 모듈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 요청을 해서 다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 데이터를 넘겨주면, 이제 얘가 바로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요 빨간색이 DB에서 받아온 정보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줘서 얘가 가공을 해서, 뭐 그래프면 그래프, 뭔가 이쁘게, 아니면 보기 좋게, 아니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형태대로 보여지게끔 바꿔서 전달을 하게 되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뭐냐면 컨트롤러의 역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컨트롤러. 사용자의 입력을 해석하는 애. 그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과 소통하는 애. 사용자부터의 상호작용을 해석하고 모델과 소통하는 애는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응용의 로직을 갖고 있고 데이터 저장소와 소통할 수 있는 애는 모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가공하고 또는 사용자가 보여지는 그 결과물들 또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부분들은 이제 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로 갔다고 하는데 이 앞에는 뷰가 있어요. 근데 뷰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건데, 얘가 컨트롤러, 얘가 모델, 얘가 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살펴보면은 음악 플레이어가 있어요. 음악 플레이어. 그러면 이 유저는 음악 플레이어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음악 플레이어를 조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버튼들을 눌렀을 때 모델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애는 뭐에 해당돼?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막 여기에 누르면은 얘는 모델한테 소통을 해요. 그럼 모델은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필요하면 뷰를 갱신시킵니다. 뭐 다음 곡을 재생해라. 그러면 이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뭐 이미지가 커버가 다 바뀐다. 그러면 바뀐 커버를 뷰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 이제 모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초창기 MVC 모델입니다. 초창기 MVC 모델. 초창기 MVC 모델에서는 모델과 뷰가 소통을 해요. 근데 지금은 모델과 뷰가 소통을 잘 안 해. 그건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리겠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델은 응용 데이터를 유지 또는 데이터가 유지되어 있는 저장소, DB나 파일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모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데는 모델에 해당돼요. 모델. 비즈니스 로직이 뭘까요? 비즈니스 로직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말들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고 이러면 잘 나오는데 비즈니스 로직이 뭘까? 그러면 그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정리해 본 건데 비즈니스 규칙, 로직, 응용 로직, 응용 규칙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뭘 의미하냐면 비즈니스 규칙은 그 응용이 돌아가는 도메인의 규칙인데 어떤 요구사항이나 과정과 절차가 아닌 그런 룰들을 말해요. 그래서 오목 게임이면은 오목 게임 룰이 있겠죠. 그게 비즈니스 규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규칙에 해당되고 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재고가 있어야 장바구니 담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즈니스 규칙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그런 것들이고 로직은 비즈니스 규칙의 보장을 담당하는 모듈, 그 함수들, 뭐 구현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규칙을 보장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로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룰하고 로직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과정과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용 로직 규칙은 비즈니스 로직은 컴퓨터 환경이나 응용 형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지만 응용 로직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용에 조금 더 스페시픽한 규칙들, 로직들은 응용 로직이고 일반적인 규칙과 로직은 비즈니스 규칙 로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목 룰이라는 건 안 바뀌어야죠. 똑같은 거죠. 뭐 오목을 만들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지. 물론 나는 새로운 오목 룰로 쓸래. 그러면 바뀔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오목 룰은 있는 거고 그건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들 한번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 규칙, 응용 로직, 응용 규칙.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곳은 이제 모델이고요. 뷰는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용자의 행동이나 입력을 컨트롤러에 전달해주는 역할도 해요.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고요. 보통은 응용에 따라 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받은 데이터나 조작의 결과를 모델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과 소통하는 방법은 뷰는 몰라. 누구나 알아. 컨트롤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역할도 하고요. 뷰마다
별도 컨트롤러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의 컨트롤러가 모든 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들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실제 GUI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모델에는 GUI 요소가 전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뷰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컨트롤러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GUI 요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안 갖고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거고요. 모델은 컨트롤러와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유지하고 있거나 뭔가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초기 모델에는 모델이 뷰를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뷰를 잘 유지하지 않아요. 뷰는 여기 안 썼네. 컨트롤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컨트롤러는 모델을 당연히 유지하고 있고요. 모두가 소통해야 돼서 뷰를 유지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유지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유저는 뷰를 보는 거고 컨트롤러는 사용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외부로 치면은 모델은 백엔드에 해당되고 뷰는 프론트엔드에 해당되고 컨트롤러는 프론트와 백에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당연히 리유스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GUI 라이브러리 바뀐다. 그럼 모델은 안 바꿔도 돼요. 언어를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안 바꾸고 모델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뷰도 이 응용에 썼던 뷰를 다른 응용에서 또 똑같은 뷰가 필요하면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뷰도 재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똑같은 뷰를 여기저기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컨트롤러는 조금은 응용에 되게 밀집하기 때문에 응용이 바뀌어 버리면 컨트롤러를 재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컨트롤러는 재사용 개념에서 빠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실제적으로는 재사용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초창기 모델이고 요렇게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현재는 이 모습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가 입력을 해석해서 모델과 소통하죠. 여기도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이 두 개 그림의 공통점은 뷰는 직접적으로 모델에 뭘 요구하진 않아요. 뷰는 모델과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가 모델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요구사항을 뷰로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컨트롤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 모델에서는 컨트롤러가 모델에 전달하면 모델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컨트롤러에 줄 수도 있고 뷰한테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모델과 뷰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직접적으로 뷰와 소통을 안 해. 항상 컨트롤러를 통해서 소통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요즘은 이 형태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유지할 때는 이제 요때 우리가 디자인 패턴 중에 이제 그 관찰자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응용들을 갖고 모델 뷰 컨트롤을 나눠보면은 오목게임이면은 오목게임의 진행 정보. 지금 현재 검은 돌을 놓을 차례인지 빨간 돌을 그러니까 하얀 돌을 놓을 차례인지 이런 정보는 모델이 갖고 있는 거고요. 현재 오목 로직이 구현되어 있을 거고요. 뭐 3-3은 된다 안 된다 뭐 지금 현재 판을 분석해서 승자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로직들은 다 모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모델은
이런 현재의 오목한 모습을 뭐 배열이든 뭘로 나타내서 가지고 있겠죠. 뷰는 현재 진행 중인 오목판을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되겠고요.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어떤 순서를 어떤 뷰에다가 어떤 데에 내가 놓으려고 놨어요. 그럼 이제 마우스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위치를 좌표로 변환해 가지고 또 그 좌표를 오목판에서 어떤 위치로 매핑해 주겠죠. 그 매핑된 거를 이제 해주는 애가 컨트롤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서 위치로 변환해 가지고 이제 모델한테 얘가 지금 10by 10에 놨습니다. 10by 5에 놨다. 이 정보를 이제 모델한테 주는 건 컨트롤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다 보면 이 두 개가 그냥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명확하게 안 나누고 우리가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얘와 얘는 잘 나누는데 이 둘을 기계적으로 나누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카드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게임만 다르게 보니까 게임의 규칙과 게임의 데이터. 이제 현재 이 사용자는 어떤 카드를 들고 있고 저 사용자는 어떤 카드를 들고 있다. 그거는 다 여기서 유지하는 거고요. 뷰는 이 카드들이 여기는 뭐 에이스 클로바를 유의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주면 에이스 클로바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미지들을 들고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하는 거고. 근데 데이터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라서 이렇게 오는 거죠. 뭐 계산기를 만든다.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되어 있고, 사용자가 입력한 식을 검사하고 유효한 식이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역할은 컨트롤러가 할 수 있고, 이 역할도 모델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눈다 그러면 컨트롤러가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뭐 투두 앱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 챕터가 크게는 합성 패턴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서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패턴들이 이 MVC를 만들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데 전체적인 응용을 우리가 MVC적 관점에서 어떤 패턴들을 사용할 수 있냐면은 이 뷰와 컨트롤러의 관계는 전략 패턴으로 구현할 수도 있어요. 뷰가 어떤 컨트롤러를 이제 전략 패턴처럼 사용하는 전략 객체로 활용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그렇지만 컨트롤러가 여러 개의 뷰, 아니면 모델이 초기처럼 여러 개의 뷰를 유지하면은 이제 관찰자 패턴으로 그 부분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통보해서 자동적으로 뷰가 바뀌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GUI는 이제 이렇게 합성 패턴을 써서 그 전체가 트리 구조로 전체 이 모습이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위에 어떤 체인지 주면 쫙 내려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MVC 패턴이라기보다는 그냥 GUI를 구현할 때 합성 패턴을 쓰는 형태니까 얘는 MVC하고는 그렇게 꼭 관련이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VC의 기본 개념은 그랬고요. 이제 MVC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찾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조금 정리해주고 싶은데 첫 번째가 HMVC라는 용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HMVC. 그래서 얘는 계층 구조적 MV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응용이 나눠지게 되겠고 그 나눠진 각 부분들이 별도 MVC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이라키컬 MVC라고 합니다. 아주 큰 응용을 만들 때 응용을 여러 파트로 나누고 각 파트가
개별적인 MVC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HMVC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MVC, MVP, MVVM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MVC가 이렇게 좀 변했고 요거의 변형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MVC에서는 이제 데이터 컨트롤로 와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개념이었어요. 초창기에는 모델이 뷰를 유지하고 있고 모델이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연산했는데 뷰가 바뀌어야 되면은 모델이 직접 뷰에 업데이트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로 초창기에는 MVC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MVP, MVVM, 뭐 MVA 이런 데서는 모델이 직접적으로 뷰에 소통을 하지 않아요. 늘 이 중간에 있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뷰와 모델이 소통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다 그 사용자의 입력은 뷰가 처리한다 그러고 이 뷰와 모델 사이에 프레젠터가 또는 뷰 모델 컨트롤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프레젠터, 뷰 모델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프레젠터라고 하는 개념은 뷰의 어떤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기 위한 어떤 로직을 프레젠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젠터는 모델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뷰에 전달한다는데 요 가공하는 어떤 로직이 프레젠터에 있으면 컨트롤러에 있으면 그 컨트롤러를 프레젠터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모델, 컨트롤러, 이제 뷰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지금은 모델과 뷰가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뷰 모델로 나눈 건 얘도 컨트롤러 역할인데 뷰 모델은 뷰가 화면을 만들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얘가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핵심은 이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프레젠터, 뷰 모델, 컨트롤러 불릴 수 있는데 현재 모델에서는 중요한 건 모델과 뷰가 직접 소통하지 않는 형태로 지금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타적으로는 바이퍼라는 개념도 있어요. 바이퍼. 이 바이퍼는 iOS에서 좀 쓰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뷰, 프레젠, 인터랙터, 프레젠터, 엔티티, 라우터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MVP 모델이에요. MVP 모델인데 모델이 인터랙터와 엔티티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모델을 2가지 요소로 나누고 있고요. 라우터는 이제 프레젠터가 뷰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뷰와 소통하는지를 이 라우터가 뭔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뷰와 프레젠터가 있는데 이 프레젠터가 라우터를 통해서 어떤 뷰와 소통해야 되는지 아는 거고 모델이 이렇게 인터랙터와 엔티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MVC 모델은 아닌데 전체 응용을 우리가 하는 아키텍처 패턴들 보면은 3티어, 4티어 뭐 이런 티어 아키텍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레이어를 계층적으로 응용을 계층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얘를 좀 생각할 게 아니라 요 2개를 보세요. 비즈니스 레이어,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그러면 모델이 복잡해지면 모델을 어떻게 나누면 좋겠어요? 모델을 어떻게 나누면 좋아요? 모델을 비즈니스 레이어와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로 2등분해서 관리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는
어디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DB,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는 그 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비즈니스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로직, 내가 만들어야 되는 로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MVC 패턴을 생각할 때 MVC면 모델 나타낸 클래스 하나, 뷰 나타낸 클래스 하나, 컨트롤 나타낸 클래스 하나. 그래서 딱 세 개 만들어서 구현하겠다 하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컨트롤러가 하나인데 그 컨트롤러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모델은 모델인데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한 클래스의 개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우리가 나눌 때 어디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냐면은 모델이 복잡해지면은 요걸 생각해서 비즈니스 레이어와 데이터 억세스 레이어로 모델을 이렇게 2등분 한 다음에 또 각각을 이제 여러 필요한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모델을 세분화하는 거를 여기도 인터랙트와 엔터티로 나눈 것듯이 이제 모델이 복잡해지면 이 모델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들을 설명드렸고 잠깐만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마무리하면 기계적으로 만약에 내가 어떤 응용을 MVC, 초창기 MVC 모델로 적용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여기 철저히 나왔네. 이 틱택도 뭐야 이상한 게임이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이런 간단한 게임도 우리가 MVC 모델을 적용해서 만약 만들면은 뷰는 요 사각형, 렉탱글 버튼 9개를 만들겠죠. 그 9개의 배열을 여기엔 갖고 있습니다. 뷰에는. 그리고 모델은 셀 스테이트라고 하는 배열로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셀 스테이트하고를 이용해서 게임의 상태를 모델에서는 유지하고 있고 이 상태에 따라서 뷰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주는 대로 그려주는 것 뿐이죠. 뷰는 되게 무식한 애예요. 별로 지능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게 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러를 나눴을 때 컨트롤러는 사용자부터 입력받은 걸 해석해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런데 누르면 어디를 눌렀다는 거를 모델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컨트롤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은 그 버튼을 처리하는 처리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처리자를. 그럼 그 처리자를 원래 어디다 만들어? 뷰에 만들겠죠. 근데 그 뷰에는 처리자를 여기는 안 만들고요. 이 경우에는 어디다 만들었냐면은 컨트롤러에다 다 만든 거예요. 컨트롤러에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에서 뷰에서 새 게임 누르면 요 메소드가 불러지게 되겠고 그 사용자가 게임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보드 버튼 클릭 메소드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데고, 사용자가 어떤 상호작용하면 그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거는 어디서 해요? 컨트롤러에서 하는 거예요. 컨트롤러는 그 결과들을 모델에 보내주고, 모델이 어떤 결과를 알려주면 다시 또 뷰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VC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 컨트롤러의 자바 FX와 관련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가 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 다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MVP 모델 형태로 만들면 여기서는 여기에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처리자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리자가 뷰에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자기가 할 일 하고 그 한 일을 어디로 넘기냐면은 프레젠터로 넘겨요. 모델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프레젠터는 뷰에서 받은 걸 바탕으로 다시 또 모델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 프레젠터에는 아까랑 달리 뭐가 없어요? 자바 FX와 관련된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MVC 형태에서 MVP 두 가지 형태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둘 다 초창기 MVC 모델은 아니에요. 왜? 모델과 뷰는 소통하지 않습니다. 모델과 뷰는 소통하지 않는데 이 컨트롤러의 사건 처리자를 여기서부터 출발하게끔 만들 수가 있고, 사건 처리자는 뷰에서 출발하지만 그거의 해석과 모델과의 소통은 어디서 해요? 컨트롤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 컨트롤러도 하나도 물론 응용마다 다르겠지만 아까와 달리 기본적으로 자바 FX에 관련된 요소를 없이 코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일로 컨트롤러 보내고 컨트롤러가 모델에 얘기하고 모델이 계산해서 결과를 다시 컨트롤러 주면은 컨트롤러가 뷰를 업데이트하는 이렇게 해서 뷰와 모델을 나누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하고 컨트롤러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드리고 여러분 보고 이제 마지막 과제로 컴퓨터가 두는 AI를 만드는 게 숙제였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안 하지만 어쨌든 MVC, MVP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우리가 지와 응용 갖고 그 과제들을 해왔는데 제가 최대한 MVC에 충실하게 만들긴 하는데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조금 모델과 뷰는 늘 나눠가지고 나누도록 지금까지 그 자바 FX 응용들을 또는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제를 여러 차례 해오면서 코드들을 봤으면 그 코드가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디가 모델이고 어디가 뷰인지는 보일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뷰와 컨트롤러를 안 나누는 그런 대충 만든 데도 있고 뷰와 컨트롤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요번 마지막에 드리는 아주 간단한 요 틱택토를 보시면 그 개념을 좀 더 확실히 개념적으로 더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